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걸까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 있는데, 여행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여행이 주는 그런 참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디세이야, 뭐 36개 이런 식으로 고전은 물론이고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잘 어울러서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주는 그런 여행의 참 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게 되고, 그 대신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것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오래전에 겪은 그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여행과 우리의 삶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때 우리가 기대하던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향방이 결정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연결시킨 부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 중에 나는 커서 마이너리그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겠죠. 전부 나는 커서 메이저리거로 정말 화려하게 성적을 내고 어마어마한 성적을 받는, 연봉을 받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그런 꿈을 갖고 야구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런데 베이스볼큐브닷컴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신인 전체 아마추어 선수는 17,925명인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메이저리그에 뛴 선수는 1,326명, 7.4%.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이라도 뛴 선수가 7.4%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이제 마이너리거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선수들이 전부 불행했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원래 추구했던 것, 나는 정말 메이저리거에서 화려한 성적을 내고 멋진 그런 메이저리거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비록 다른 것을 얻었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낸다는 거죠. 경기에 출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랑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거나, 또 뭐 은퇴한 후에는 코치가 돼서 후진을 양성한다거나, 이렇게 삶의 원래 추구하던 목적과는 다르지만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얻으려던 것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교훈을 얻었거나, 또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인생과 여행을 또 연결시켜서 그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원래 원하던 것을 설령
기대하던 것들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실패와 시련, 좌절 속에서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또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려가며 삶을 또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게 인생의 압축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려고 하면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걸 알지만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떠나고 싶다.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그 일상에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일상에 대한 고마운 부분들, 감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도피하고자 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 맞서기도 해야겠지만 가끔은 달아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고대 병법서 36개의 마지막 부분은 패전계로 적의 힘이 강하고 나의 힘은 약할 때의 방책이 담겨 있다. 36개 계책 중에 36번째, 즉 마지막 계책은 주의상으로 분류할 때에 달아나서 후일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흔히 36개 주랭량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온 것이다. 근대 이후로 인간은 자연과 세계를 개조하고 통제하면서 발전해왔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자기계발서들은 우리에게 주변의 문제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고대의 지혜에 끌린다. 인생의 난제들이 포위하고 위협할 때면 언제나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칼과 창을 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적, 나의 의지와 기력을 소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대결한다. 때로는 내가 강하고 때로는 적이 강하다. 적의 세력이 나를 압도할 때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36개의 마지막 계책을 써야 한다. 우리가 현실에서 적이 강해 보이는 순간, 상황과 어떤 현실이 나를 압도하는 순간, 가끔은 도망갈 필요가 있다라고 위안을 주는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근대 이후의 자기계발서처럼 내가 강해서 이런저런 한 것들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기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달아나서 좀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행이라는 게 현실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약간 도피하려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끔은 우리가 좀 달아날 필요도 있다. 도망갈 필요도 있다. 이런 위안을 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호텔 좋아하시나요? 호텔을, 김영하 작가님도 호텔을 좋아하신대요. 그 이유는 호텔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집이 아니다. 어떻게 다른가? 집은 의무의 공간이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즉각 처리 가능한 일도 있고, 큰맘 먹고 언젠가 해치워야 할 해묵은 숙제들도 있다. 또 데이빗 실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한대요. 고통은 수시로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들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익숙한 그런 환경들, 때로는 나의 그런 아픔, 상처 같은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물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표현이 정말 좋죠. 자신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로부터 달아나서 또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낯선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이 거듭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근심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현재에 집중할 때 인간은 흔들림 없는 평온의 상태에 근접한다. 여행은 우리를 오직 현재에만 머물게 하고 일상의 근심과 후회, 미련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 순간은 유일하고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아니 꽤 많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하게 되면 정말 낯선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서 내가 무언가를 먹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오직 현재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조금 더 이제 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행이 또 주는 그런 즐거움을 또 포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넬로페의 침대에 누운 오디세우스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행의 목적은 고작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 때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의 침대에서 매일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한 여행자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혜의 여신이 그를 다시 고난의 여행길로 끌어냈고 그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기다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울 곳으로 돌아갔다. 오디세우스, 영웅의 이야기죠. 일대기인데 길고 긴 여행의 험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돌아간 곳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행이 주는, 우리 삶에 주는 그런 기쁨과 위안과 또 행복, 결국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그런 여행의 참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요즘 한창 휴가철인데 이 책과 함께 보내시면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휴가 기간을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행의 이유, 김영하 작가님 책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